지난해 24년도에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했다고 합니다. 하루로 계산하면 매일 3,300명 사장님이 망하고 있는 건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을 것 같다고 하네요. 불경기다. 겨우 입에 풀칠만 한다. 장사하는 사람들 늘 습관처럼 하는 말이긴 한데 올해는 주변에서도 다들 역대 최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지난 10년간 매년 찾아오는 불경기를 이겨내고 같은 자리에서 지금도 장사하고 있는 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전 생존 전략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선 장기적으로 도움되는 방법보다 지금 당장 효과가 있는 전략부터 실행해야 합니다. 장사가 안 된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순이익이 적거나 아예 마이너스라는 거죠. 순이익을 높이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매출을 높인다. 그리고 두 번째, 비용을 줄인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매출을 높이는 방법만 고민합니다. 그래서 현업 사장님들이 가장 알고 싶은 내용 1위가 마케팅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매출이 증가하면 당연히 좋죠. 근데 매출은 변동성이 큰 항목입니다. 시장 상황, 주변 상권, 그리고 날씨 등 외부 영향을 많이 받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기 어려운 게 매출입니다. 근데 비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고 이건 즉시 성과가 나옵니다. 게다가 비용은 한번 줄이면 꾸준히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장사하다 위기 상황이 오면 비용 항목부터 분석합니다. 과연 뭘 줄일 수 있을까? 어디서 낭비되고 있는 건 없을까? 지금부터 비용 절감 시 가장 효과가 좋았던 3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출 원가입니다. 식당으로 따지면 식재료 비용이죠. 일단 먼저 우리 가게 식재료 코스트 비율이 얼마인지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메뉴당 원가율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메뉴당 레시피가 그람 단위로 정확해야 하고 식재료 품목당 매입 단가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로스율과 재고량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식재료 코스트가 30% 후반 이상이라면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 매출이 3천만 원인데 식재료 코스트가 40%라면 5%를 줄이면 월 수익이 150만 원이 플러스 됩니다. 만약 평소 꼼꼼하게 식재료 코스트 관리를 하지 않았던 분이라면 지금 말씀드릴 내용만 체크해도 5% 정도는 줄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조리할 때 모든 메뉴를 레시피에 딱 맞게 정량 제공합니다. 주방 일이 익숙해지면 감으로 조리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정량보다 5에서 10%씩 과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메뉴당 판매량을 분석해서 재고량을 최소로 가져갑니다. 오래돼서 버려지는 식재료 비용 무시 못합니다. 세 번째, 내가 구매하고 있는 단가가 같은 품질 대비 최저 단가인지 매달 체크합니다. 분명 같은 퀄리티에 비싸게 구입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원가율은 낮은데 즉 마진율은 높은데 판매량이 저조한 메뉴가 있다면 인기 메뉴랑 조합해서 세트 메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세트 메뉴가 잘 판매될 수 있도록 메뉴판 최상단 그리고 포스터나 배너 등을 제작해서 매장에서 잘 보이는 곳에 세팅합니다. 다섯 번째, 대체 식자재를 활용합니다. 비슷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더 저렴한 재료를 찾아서 대체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질이 나쁜 식재료를 사용하라는 건 아닙니다. 비슷한 맛, 비슷한 활용도에서 더 저렴한 재료를 꼭 찾아보세요. 분명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식재료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브랜드 총괄 셰프랑 함께 이것만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용 절감 항목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역시 정확한 인건비 금액과 비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건비 비용엔 직원들 4대 보험, 간식비 등 복리후생비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건비는 업종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외식업의 경우 30%를 넘기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건 25% 미만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업종은 시급이 워낙 올라서 25%까지 맞추기는 어려울 거예요. 만약 사장님이
직접 일하시는데도 직원 인건비가 30% 이상이라면 아마 매출이 너무 낮은 상태라 보입니다. 이럴 경우 인건비 절감과 함께 매출 향상도 꼭 필요합니다. 인건비 더 이상 줄일 수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일단 줄여놓고 대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인원이 많은 상태에서 어떻게 줄일지 고민하는 건 절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다 힘들게 느껴지거든요. 전체 매출에서 인건비가 30% 이상이라면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매장도 그랬습니다. 기존에 일하던 대로 일하고 있었는데 매년 인건비가 상승하니까 어느덧 30%가 훌쩍 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주방에 정직원 3명 일하던 구조에서 2명으로 과감히 줄였습니다. 대신 조리 오퍼레이션을 바꾸고 그리고 자동 볶음 기계 등을 도입했죠. 홀 서버들도 0.5명에서 1명씩 줄였는데 태블릿 오더를 놓고 테이블에서 고객이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인원을 줄이면 반드시 기존 직원들의 불평이 쏟아집니다. 이런 경우 불평하는 직원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계속 불평하게 됩니다. 직원 입장에선 기존보다 일이 더 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급여를 더 줄 수도 없습니다. 장사가 안 되고 인건비가 높아서 인원을 줄인 거니까요. 이럴 경우 아쉽지만 새로운 직원으로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불평하는 직원을 그대로 두면 가게에도 직원 본인에게도 손해입니다. 세 번째는 마케팅 비용입니다. 마케팅 비용은 광고 비용뿐만 아니라 서비스로 나가는 음료나 쿠폰 할인액 등도 전부 마케팅 비용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마케팅 비용 역시 절감하기 전에 우리 가게는 적정한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죠. 보통 매출의 3에서 5% 정도 사용하면 적당한 수치입니다. 월 매출이 5천만 원이면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사용하는 거죠. 이 비율 이상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면 마케팅 효율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고비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고객 서비스 등에 나가는 모든 비용을 포함해야 됩니다. 소상공인들은 마케팅 비용의 경우 사용한 만큼 무조건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나중에 효과가 나오는 그런 종류의 마케팅에 비용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돈을 벌기도 전에 마케팅 과다 지출로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마케팅으로는 브랜딩 마케팅 등이 있습니다. 이런 마케팅은 광고 예산이 넉넉한 대기업들이 하는 마케팅입니다.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 그리고 외식업 사장님들은 즉시 효과가 나오는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단골 고객이 오면 음료 하나 서비스로 나가고 5번 방문하면 새우튀김 쿠폰 하나 나가는 그런 마케팅 말이죠. 이런 건 즉시 효과가 나옵니다. 또한 마케팅 성과를 측정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비용 절감은 마케팅 금액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성과 여부를 측정하고 성과가 더 높은 마케팅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객 생애 가치라고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 한 명의 고객이 우리 가게에 가져다주는 총 수익을 의미합니다. 스타벅스의 경우 미국 기준으로 고객 생애 가치를 약 25,000달러 환화로 3,3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10,000원도 안 하는 음료를 팔아서 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골 고객 한 명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신규 고객 한 명을 유치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 단골 한 명을 유지하는 비용의 5배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케팅 비용을 사용할 때 신규 고객이 아니라 단골 고객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거죠. 저희 가게는 구매 금액의 5%를 적립해주고 그리고 생일 쿠폰, 신메뉴 시식 쿠폰, 정기적인 할인 쿠폰 등 단골을 위한 혜택을 마구마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골이 매장당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바로 사장님들 매장엔 단골을 위한 어떤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를 올리는 데는 몇백만 원씩 사용하면서 단골 고객을 위한 혜택은 하나도 없는 건 아니겠죠? 제가 처음 음식 장사를 시작한 건 2014년이었어요. 그땐 최저시급이 5,200원 정도 했습니다. 식재료도 많이 오른 품목들은 2배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게다가 그땐 배달 플랫폼들도 없었죠. 배달 플랫폼이 처음 생겼을 땐 추가 매출이 되어
수익에 도움이 되었지만 점점 플랫폼 수수료 비용은 올라가고 배달 매출만큼 홀 매출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의 외식 소비 형태가 변화되어 가고 있었던 거죠. 매출은 그대로거나 줄어들었는데 비용은 많게는 2배씩 증가한 거죠. 자영업자 중 30% 정도는 최저임금도 못 가져간다고 합니다. 지금은 절대 창업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직장인이라고 또는 대기업 직원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어디든 경쟁은 치열하고 내 자리가 보존되지 않는 건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회사들이 높은 인건비와 AI, 자동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직원을 줄이고 있으니까요. 결국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더 잘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생존을 위한 전략 중 극히 일부분 드립니다. 망하는 게 더 쉬운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계속 공부하고 새로운 도전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전략과 경험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